진행을 맡은 경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원혜정이라고 합니다. 와. 지금 제 옆에는 저희 2020 경기 유아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을 운영을 좀 도와주고 계신 조력자 조재경, 예정원 선생님이 나오셨는데요. 한마디씩 좀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조재경입니다. 네, 고무신이라고 불립니다. 이번 사업에 함께 참여하면서 스님들의 고민을 같이 한번 해보려고 노력만 했고요. 현장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상황들을 스님들과 같이 나누고 더 많이 좀 함께 느끼고 싶은 마음이 강합니다. 네, 고무신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풀풀 예정원입니다. 뭔가 다양한 아이들을 만나면서 아이들이 가진 그 목소리로 프로젝트를 만들어가고 있는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냥 현장에 계시는 선생님들과 다양하게 그런 아이들의 대화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이슈나 니즈들을 갖다가 함께 나누고 싶은 그런 풀풀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네, 그럼 저는 평소대로 고무신 풀풀쌤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옆에는 지금 사실 오늘 이 자리를 만들게 된 이유, 저희 2020 경기 유아 사업을 운영하고 계신 7개 기관 선생님들이 오셨는데요. 한 번씩 손 한 번씩 흔들어 주실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총 16분이 참여해 주셨고요. 지금 저희 7개 기관은 김포문화재단, 양평군립미술관, 그리고 용인문화재단, 하남문화재단, 그리고 세일의 작은 도서관, 군포문화재단 수리선 상상마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주도시관광공사의 솔가람 아트홀 선생님 이렇게 16분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시작하기 앞서서 좀 사실은 키드득이 뭔지, 세 가지 굴레는 뭔지, 약간 이런 의문을 좀 갖고 계실 것 같아서 먼저 키드득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키드득은 그냥 아이들이 웃는 소리를 의미하기도 하고, 영어로 키드와 좀 한자 어들득을 합친, 유아에게서 뭔가를 얻다, 깨닫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이 키드득은 그냥 좀 제멋대로 붙인 거긴 한데 그냥 유아에게서 뭔가를 깨닫고 얻고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고 이 사람들의 모임 또한 키드득이라고 좀 불러서 그런 용어로 제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자리는 그냥 키드득들의 수다 잔치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희 오늘 온라인 키드득 수다 주제는요. 그냥 간단하게 예술가와 유아가 만나서 뭔가 관계를 형성하는 그런 순간 과정에 대한 이야기이고요. 이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지금 처해 있는 코로나라든지 아니면 비대면 상황에 대한 그런 광범위적인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저희 옆에 계신 현장 선생님들의 뭐 정말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 의견 이런 이야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오늘 나온 이 이야기들이 좀 모여서 저희 경기 유아 문화예술 교육에 좀 향해 가야 할 목표, 좌표 이런 게 좀 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또 제가 계속 얘기하게 되지만 그 3가지 굴레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사실 3가지 굴레는 제 고민의 집합체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저의 고민의 시작은 사실 이제 현장 선생님들이랑 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라는 이야기였어요. 사실은 이제 지금
어쨌든 제가 초기에 이제 이 현장 선생님들을 만나고 싶어서 좀 대면 워크숍을 짰다가 또 코로나 때문에 엎어지고, 그리고 소규모로 이제 이 옆에 선생님들이랑 같이 소규모로 야외에서 노는 그런 워크숍을 또 짰다가 또 그때 태풍이랑 코로나 때문에 또 엎어지고 해가지고 지금의 이런 형태, 영상과 뭔가 유튜브를 이용한 이런 자리까지 만들게 되었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가졌던 고민은 형태는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대체 선생님들이랑 어떤 내용을 나누면 좋을까라는 고민이었는데요. 처음에는 약간 제가 시도 실험이라는 키워드에 꽂혀서 이 선생님들과 같이 바닷가에 가서 바닷가에 놀러 온 애들을 그냥 무작위로 게릴라로 좀 섭외를 해가지고 뭔가를 해보면 어떨까라고 또 제안 같이 뭔가를 좀 고민을 했었는데 그때 되게 현장이랑 동떨어진 이야기 아니냐라고 좀 우려를 좀 많이 표해 주셔가지고 다시 한 번 더 고민을 하게 됐고, 좀 그때 생각한 게 이제 현장 선생님들의 가장 큰 고민은 아이들을 대체 어떻게 만나지? 이런 거 아닐까라고 좀 생각을 해서 세 가지 굴레라는 방향을 잡았는데요. 저희 팀 중에는 지금 뭐 키트를 배송한다든지 아니면 영상을 좀 만들어서 배포를 한다든지 하는 형태를 갖고 있는 팀이 있는데, 이 팀을 좀 생각하면서 뭔가 예술가의 흔적, 뭐 매개체,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매개체죠. 매개체를 통해서 뭔가 아이들이 만나는 방식 한 꼭지, 그리고 그 온라인 실시간 소통을 통해서 좀 아이들을 만나보고 싶은데 라는 고민을 해주셨던 팀을 보고 좀 온라인을 통해서 만나는 방식 한 꼭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코로나 사태임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직접 만나겠다라는 팀이 있으셔서 거기서 좀 직접 만나기라는 이런 한 꼭지를 가지고 와서 총 3가지의 만남의 방식을 이제 현장 선생님들이 유아를 만나는 방식이라고 좀 어떻게 보면은 요약을 해본 거죠, 제가. 그렇게 해서 이 3가지 만남의 방식을 정리했고, 좀 이런 현장 선생님들이 이 3가지에 대해서 갖고 계신 고민의 지점들이 계속 톱니바퀴처럼 좀 맞물려가지고 돌고 돌아가는 느낌을 받아서 저는 굴레라는 이름을 붙여서 3가지 굴레라고 좀 이름을 지었고요. 뭔가 저도 이 선생님들의 이런 소용돌이 같은 상황을 좀 같이 이해해보고 같이 좀 고민을 해보고 싶어서 옆에 계신 고무신 풀풀쌤을 약간 실험맨으로 삼아가지고 이 3가지 굴레 속에 이 선생님들을 정말 아무 세팅 없이 그냥 던져버렸거든요. 사실 뭐 세팅이라고 하면은 아이들 5명을 섭외했고 공간 이런 거는 전부 그 아이들이 항상 일요일마다 만나서 놀던 아이들이어가지고 그 아이들이 놀던 공원에 갔고 그 아이들이 항상 12시 정도에 모여서 밥을 먹고 그 다음부터 막 놀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그 시간대에 저희가 좀 같이 침투를 한 거죠. 그래서 그 소용돌이 속에서 아이들을 만나봤는데 뭔가 저는 이 굴레들이 이어질까라는 의문을 좀 가졌었는데 되게 새로운 발견을 할 수 있었고 좀 되게 재밌는 일들을 경험한 그런 자리였습니다. 네. 좀 되게 재밌었어요. 그 현장 자체가 아이들은 정말 예측할 수가 없더라고요. 어떤 아이는 그냥 바다라고 이곳이 바다라고 상상한 순간부터 계속 그러니까 양동이에 물을 담아가지고 자기만의 물웅덩이를 만들고, 뭐 어떤 아이는 이제 온라인 그런 활동을 진행하는데 이 노트북을 껐다 켰다 하는 걸 놀이로 이제 받아들여가지고 계속 끄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제가 막
몰래 가서 키면 다시 끄고 또 가서 키면 또 다시 끄고 막 이런 되게 재밌는 힘들지만 재밌었던 일들이 있었는데요. 뭔가 이 세 가지 굴레라는 영상을 보면서 현장 선생님들께서 우리 현장이랑 되게 다르잖아 라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되려 조금 이 세 가지 굴레 속 조건이랑 지금 현장 선생님들이 겪고 계신 조건의 차이는 뭘까?에 대해서 좀 생각하시면서 봐도 재밌지 않을까? 그리고 내가 만약 고무신 풀풀이었다면은 나는 어떻게 했을까? 라는 요런 좀 상상을 하면서 관람해 보시면 너무 재밌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냥 저희도 선생님들이랑 같이 고민하고 같이 시도해 보았다 라는 지점에서 이 세 가지 굴레 영상을 봐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제 말이 너무 길었죠? 아니요. 그러면- 보는 동안에 선생님들께서 특별하게 이런 점을 좀 집중해서 보았으면 좋겠다 하는 일종의 보는 방법, 영상 시청 사용법이라고 해야 될까? 좀 강조하시고 싶은 그건 혜영 선생님께서 쭉 진행하면서 생겼던 콕 꽂히는 지점들이 있었을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 한번 더 눈여겨봐 주세요 하는 부분들이 있으실지. 저 같으면 진행하는 예술가들이 얼마나 어떻게 망가지는지를 선생님들의 시선으로 한번 봐주시면 어떨까 이런 좀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네. 풀풀쌤은 뭐 그런 거 혹시? 뭔가 아까 저희가 브레이크 타임이라고 할 수 있는 준비 과정에서 얘기를 나눴었는데 시간, 공간 그리고 대상이라는 아이들과 거기에 예술가들이 개입을 하는 순간들의 연속이잖아요. 그랬을 때 일어나는 소위 재미있는 해프닝들, 우여곡절 해프닝들, 오늘 그 이야기들을 갖다가 약간 난상 토론? 아까? 네, 수다 나누기 시간으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사실 선생님도 활동 뭔가 이런 건 해봐야겠다를 준비해 오셨지만 그런 거 사실은 다 안 하나도 못 하셨잖아요. 근데 이 아이들이랑 되게 재밌게 이분들이 노셨거든요. 상상 속에 같이 빠져보고 이런 지점들이 현장 선생님들도 되게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실까 싶어가지고 그런 것도 좀 찾아보면서 보시면 되게 재밌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 세 가지 굴레 영상 한번 관람을 시작해 볼까요? 어떠셨나요? 어떠셨을까? 약간 사실 되게 긴장 많이 했거든요. 어떻게 이 영상이 선생님들한테 다가올지 조금 예상이 안 돼서 되게 고민 많이 하면서 영상 작가님도 좀 괴롭히고 그랬는데 궁금해요. 현장 선생님들 이거 딱 보셨을 때 그냥 어떤 느낌이었는지 그냥 딱 떠오르는 생각 좀 가감 없이 말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제가 지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소리랑의 김미선 대표님 혹시 세 가지 굴레 이거 영상 어떠셨나요? 그냥 한마디로? 네, 두 편을 이어서 봤는데 두 번째 이제 첫 번째 거 끝나고 두 번째 거 시작될 무렵에 왜 그랬을까요? 막 뭉클하더라고요. 뭉클했어요. 그래서 왜 뭉클했을까 생각해 봤는데 그 선생님들이 온라인으로 나 좀 찾아봐 하고 막 공훈 선생님 막 물벼락 맞고 풀풀 선생님 문어인데 애들이 막 오징어라고 하고 하는 그런 장면들이 뭐랄까 너무 뭉클했어요. 왜 뭉클했을까 또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는 이번에 키트를 했어요. 다 아이들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교사 연수처럼 진행을 했는데 그런 과정에서 행복한 느낌을 못 받았어요, 사실. 아이들이 이걸 가지고 어떻게 놀게 되는지도 아직 알 수가 없었고 피드백도 못 받은 상황이기도 한데 '선생님들 참 행복해 보이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부러웠어요. 그러면서 되게 뭉클했어요. '나도 저렇게 우리도 저렇게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번 같이 놀 판을 한번 만들어 주시는 건 어떨까요? 언젠가. 같이 놀. 네, 제가 제가 판을 한번 또 짜보겠습니다. 한 분 더 여쭤봐도 될까요? 공민의 대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죄송해요. 제가 영상을 전체를 다 보진 못했고 조금 중간에 연락이 와서 띄엄띄엄 보기는 했는데 저도 뭔가 따뜻한 느낌? 그냥 숨바꼭질하는 것처럼 선생님들이 아이들이랑 찾아봐 이러는데 뭔가 어떻게든 연결이 계속 되어가는 너무 느낌이 좋았어요. 저희도 사실 군포처럼 아이들에게 조금 원에서나 혹은 집에서 할 수 있게끔 작은 꾸러미나 영상을 함께 보냈거든요. 그래서 비대면에서 아이들의 피드백이나 어떻게 지내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아이들 만나면서 조금씩 이야기를 듣고 있거든요. 아, 거기 TV에서 봤던 선생님이다. 이렇게. 그래서 아, 이렇게도 해볼 수 있겠구나. 그런 느낌을 너무 받았고요. 되게 걱정이었는데 뭔가 따뜻하게 봐주셨다고 하니까 기분이 좋네요. 이 작업을 하면서 좀 근원적인 질문을 좀 하고 싶었어요. 왜 원혜정 스님은 현장을 그렇게 보고 싶어 했을까? 왜 이런 작업을 통해서라도 현장에 계시는 스님들의 상황, 환경, 조건들을 알고 싶어 할까? 저랑 풀풀 스님은 뭐 많은 아이디어를 좀 던지기는 했어요. 이러면 어때요? 저러면 어때요? 하지만 그것이 담당하시는 스님에게서 마음이 일어나지 않으면 행정적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데 실제로는 이 영상 작업이 진행되면서 저희들은 요만큼 던졌는데 그것을 훨씬 더 큰 크기로 받아 안으셔서 적극성을 보인 건 결국은 담당하시는 혜정 선생님이시였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별명까지 붙여드렸어요. 예, 고민지라고. 고민이 너무너무 많다고. 예, 이제 그 고민의 총합으로 이 영상들이 나오게 되었는데 왜 그토록 현장이 그리우셨어요? 예, 제가 좀 여쭤보고 싶어요. 그냥 어쨌든 현장 선생님들이랑 같이 뭔가를 하는 작업을 제가 해야 되는데 현장을 너무 모르는 거 아닐까 지금?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냥 이거는 어디 워크숍 가가지고 들은 얘기인데 재단이 현장을 지원하고 있는 게 아니라 현장의 지원을 재단이 받고 있는 거다. 현장이 좀 의미 있는 역할을, 의미 있어지면 자연스럽게 재단의 역할이 성립된다. 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저는 그게 되게 맞지. 저의 역할이 그걸 목표로 해야 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너무 들었고 너무 공감하는 얘기였어서 뭔가 현장의 이야기를 너무너무 듣고 싶었어요. 그냥. 네. 저희가 고민지에 대한 별명을 조금 더 한 가지를 더 얘기를 해준다면 선생님들이 초창기 때 그 고민의 현장에 있는 고민을 받기 위해서 고민지시 해가지고 이렇게 뭐 페이퍼를 갖다가 작성을 해가지고 제출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정말 현장에 계시는 단체분들 중에서 고민지라는 선생님이 계신 줄 알았었어요. 아니에요. 그냥 선생님들한테 어떤 고민 갖고 있는지 초기에 이제 거의 처음 뵙는 느낌이니까 좀 선생님들 고민은 뭘까라는 궁금증이 제일 들어서 그 고민 리스트를 받는 그
문서의 제목을 고민지라고 한 거였는데 그게 그렇게- 별명이 돼버리셨어요. 어떻게 보면은 행정가가 현장에 있는 이야기들을 같이 고민을 하고 그 썰을 풀어내주는 그런 지점에서 고민지 씨가 된 거 같아요. 쌤들 이야기 한 분 더 듣고 싶어요. 미네 쌤 제가 보다가 전화 받는 거 제가 목격했거든요. 엄수라 쌤은 어떻게 하남의 엄수라 쌤은 어떻게 보셨을까? 어떻게 이 영상들이 쌤한테 다가갔을까? 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어요. 네. 저는 사실 지금 저희는 비대면도 했었고 대면도 했었고 사실 오늘 오전에 유아체험숲에서 아이들 만나는 날이었는데 하필 또 초미세먼지 나쁨으로 오늘 아침 9시 10분에 취소 연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 강사 선생님들 다 나오시고 아이들 만나러 가는 도중에 그렇게 돼서 비대면으로 급히 바꾸게 되었는데요. 영상을 보면서 공훈 선생님께서 하시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보면서 부럽다도 있지만 저희는 지금 아이들을 20명을 한 반을 하는데 20명을 데리고 나갔을 때 저렇게까지 활동이 될 수 있을까? 사실은 조금 어렵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서 부모님들, 학부모님들의 그 안전에 대한 것은 더 염려가 큰 대규모 활동이다 보니 저렇게까지 대면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조금 어렵지 않나라는 현실적인 문제가 조금 더 저는 생각이 들었고 또 아이들이 야외 나가면 너무너무 좋아하지만 또 그 반면에 안에서 진행해야 하는 수업들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조금 현실과는 저는 조금 운영하는 현실과는 조금 떨어진다는 느낌도 조금 들긴 했어요. 왜냐면 너무 좋아서. 저는 엄소라 선생님이 주신 말씀이 저는 내년으로 이어질 것 같거든요. 기존에 유아문화예술 교육을 하면서 원을 정하고 그 원에 있는 한 클래스 한 반을 강제해야 되고 그거 15명에서 20명이라고 하는 제한들 그리고 우리가 가야 되는 이것이 계속 지향되어야 되는가에 대한 저는 반대급부로 이번 실험이 또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좀 더 작은 인원이면 조금 더 공간에 대한 자유로움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훨씬 더 많아질 것인데 따지고 보면 코로나 덕분에 새로운 시도와 실험을 할 수 있었고 이것이 기반이 되고 계기가 되어서 새로운 형식의 유아문화예술 교육에 대한 개척이 지금 이 시점이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쉬었다가 다음 들어가는 시간에 엄수라 선생님의 이야기, 현실적 이야기와 이상적 이야기의 그 괴리들 속에서 실제로 우리는 어떤 부분들을 더 구체적으로 보탤 수 있을까, 챙길 수 있을까, 혹은 제도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재단에서 열어줄 수 있는가, 혹은 우리는 이런 실험도 해보았는데 이것에 대한 확장 가능성은 있는가 라는 이야기로 좀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지지 않을까. 약간 10분 후인 27분에 좀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조금 이따 만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들이 질문을 좀 많이 올려주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 혹시 보시면서 들었던 궁금증, 질문 이런 것도 유튜브 채팅으로 올려주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 선생님들께서는 줌 채팅창 이용하셔서 올려주시면 저희가 쉬는 10분 동안 확인해보고 같이 그거 기반으로 얘기도 좀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0분 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저희가 이제 유튜브로 줌으로 좀 질문 주신 거를 좀 받아봤는데요. 용인문화재단에서 진행해주고 계신 진윤희 선생님께서 질문을 주셨어요. 그 용인은 1, 2회차는 키트로 제작해서 보내고 3, 4회차는 대면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키트 제작 과정이 쉽지가 않았고 좀 딩동댕 유치원이 되지 않기 위한 방법을 많이 고민했었습니다. 프로그램을 기획하면 늘 비워야 한다고 하지만 선생님의 자리에서 자꾸 채워지기 마련인데 좀 상황 속에서 변하는 모든 것들을 여유롭게 이끌어갈 수 있는 유아 문화예술 교육의 힘이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라는 얘기를 좀 해주셨어요. 그 용인 선생님들한테 묻고 싶은 게 그 키트 제작 이런 과정에서 어떤 부분이 제일 고민이셨고 지금은 이제 유치원들에 보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피드백 같은 걸 좀 어떤 내용을 받으셨는지 좀 요런 일련의 과정에 대한 뭔가 이야기 들어보고 싶어서 그렇다면 국민의 대리님께 여쭤볼게요. 대리님, 용인 키트 제작하실 때 뭐가 제일 고민이셨어요? 사실 네, 용인은 듣고 있었습니다. 아, 네. 사실 용인은 움직임이 주인 프로그램을 원래 기획하셨었잖아요. 키트 영상 제작하실 때 제일 고민이셨던 거? 그게 뭐였는지. 네, 맞아요. 저희는 지금 어쨌든 움직임이 워크숍이 대부분이고, 키트로 나간다고 했을 때 뭐 재료나 이런 것들보다도 활동을 해야 되는 것들을 조금 중심으로 풀어야 되는데, 영상을 사실 만드는 게 제일 어려웠어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영상 중간중간에 선생님들의 아이들이 옆에서 틀어놓고, 가이드가 될 만한 어떤 텍스트나 어떤 것들을 같이 조금 내보냈는데 그 안에서 어떻게 조금 시점을 조정을 해야 될지 아이들이 뭐 그 영상을 보게 되면 사실 그 영상만 마냥 보고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어떻게 좀 잘 조정하면서 선생님이 진행하실 수 있도록 이끌어 가야 할지에 대한 점이 사실 많이 고민이었고 결국에는 선생님들이 어떻게 진행하시도록 조금 저희가 방향성이라던가 이 수업의 의미라던가 왜 아이들은 뛰어놀아도 되는지 그냥 아이들이 조금 편하게 뭔가를 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이끌어 주시는 게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가이드나 사전 안내를 통해서 그걸 드리는 게 조금 가장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팀 같은 경우에는 교사 대상으로 조금 한 회차 정도, 두 회차 정도는 함께 이제 프로그램을 해보는 것도 가지셨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봐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이제 진행을 하면서 계속 들었고 저희가 가는 거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어떻게 진행을 하시는 거에 대해서 좀 풀어드리는 게 좋을지가 가장 고민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후에 피드백은 사실 저희가 영상과 가이드북과 뭐 함께 할 수 있는 소도구들을 보냈는데 카카오톡 채널로 열어놨어요. 뭐 언제든 혹시 선생님이 궁금하신 것들, 아이들이 함께 했던 현장을 조금 공유해달라고 요청을 드렸었어요. 근데 열었지만 조금 안타깝게도 한 건도 피드백이 오지는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대면 프로그램에 아이들 가고 있을 때, 그래도 그때 봤던 선생님이다. 라고 이제 반갑게 맞아주면서 아이들이 그래도 재밌게 활동을 했구나. 그래서 선생님들 말로는 프로그램 진행하는 것보다 선생님이 입고 있었던 예쁜 튜튜 스커트? 그게 애들이 너무 예쁘다 이렇게 보고 있었대요. 그래서 그래도 비대면이 영상으로는 조금 한계가 있었구나라는 거 어렴풋이 지금 느끼고 있고 선생님들 통해서 조금 후에 구체적으로 비대면에 대한 진행 결과를 좀 여쭤보면 어떨까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양평국립미술관의 강연아 선생님 이야기를 좀 듣고 싶은데요. 영상 촬영 자체를 선생님 조카분이랑 활동하시는 걸로 영상을 찍으셨는데 혹시 그거에 대한 어떤 뭐라 그래야 되죠? 유아교육기관 교사 선생님들이 좀 어떻게 보셨는지? 저는 그러니까 그 전에 약간 말씀을 드리자면은 코로나 때문에 제가 올 초부터 조카를 계속 일주일에 몇 번씩 봐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6살짜리 아이에 대한 계속 이제 얘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계속 느끼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근데 이제 이제 이게 비대면과 저희는 대면을 같이 반반씩 하게 됐는데, 이제 영상을 어쨌든 촬영을 하게 된 거예요. 이제 그 상황에서 이제 조카를 이제 초대를 해서 영상 속에 같이 찍게 됐는데, 저희도 되게 고민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진짜
그러니까 제가 조카를 만나면서 느꼈던 거가 아까 그 예정원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아이들한테 되게 반응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아이들한테 필요한 게 뭔가 이렇게 계속 뭔가 이제 감각도 그렇지만 어떤 반응을 해주는 거 그런 것들을 되게 원한다고 느끼고 있었는데 그 이제 그러던 중에 이제 비대면 상황을 맞이하게 된 거죠. 그래서 영상으로 어쨌든 찍어야 되는 게 되게 안타깝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영상과 키트를 같이 하게 되었고, 저희가 아이들을 얼마나 만나고 싶었냐면, 그 키트를 우리가 유치원에 직접 가서 배송을 해주면 안 되겠냐. 그럼 그때라도 잠깐 선생님들을 만나고 그 유치원 교육기관의 환경을 볼 수 있으니까 그렇게라도 만나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는 이제 8월 말에 되게 이제 위험한 상황이라 그것도 안 될 것 같다. 그렇게 어쨌든 좀 심각하게 이제 얘기가 흘러가서 어쩔 수 없이 영상만 보냈는데 반신반의하면서 찍었어요. 이게 어떻게 잘 하실까, 어떻게 하실까 이제 그러긴 했는데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아이들을 이제 3일차, 4일차 때 직접 보러 갔는데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그냥 뭐 아까도 뭐 상황으로부터 출발하는 거, 그다음에 그냥 변수가 상수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되게 공감 가는 게 그냥 그 상황으로부터 뭔가 시작되고 있는 느낌이었고 우선은 선생님들도 새로운 사람을 너무 그리워한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반겨해 주시고 아이들도 너무 반가워하고 그리고 영상 속에 나왔던 선생님이 등장한 것만으로도 너무도 이제 신기하게 보고 이제 그런 과정들이 좀 재밌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키트를 받은 선생님들도 의외로 이제 거기 상황에 맞춰서 이제 재료를 좀 넉넉하게 보내드렸는데 너무 좋아하셨고 키트를 보내드릴 때 장문의 손편지를 다 썼었어요. 이렇게 상황이 됐고 너무 만나고 싶다 이런 식으로 손편지를 그냥 거의 A4 용지 한 장으로 가득 채워가지고 기간마다 다 보냈는데 그 편지에 되게 감동을 받으셨더라고요. 그리고 기간마다 보낸 영상 속에 그 결과물이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아 여기서는 이렇게 풀으셨고 이건 이렇게 풀으셨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러니까 이제 우선은 저도 그렇고 같이 하신 강사도 그렇고 컨디션을 되게 잘 유지하려고 했던 게 아이들한테 되게 반응을 되게 잘 해주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 하나하나 봐주고 싶었고 그래서 잠도 좀 일찍 자고 에너지를 되게 많이 비축해 놓은 상태에서 아이들의 그런 반응들을 막 정말 열심히 해주려고 애를 썼고 그러니까 아이들도 그만큼 이제 그 시간만큼 선생님들을 되게 짧은 시간 만났지만 좋아했고 그다음에 양평에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두물머리의 그 지역성을 이용해서 두물이라는 컨셉으로 했는데 계속 이 아이들이 그 이제 두물이 이꼴 거의 예술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두물이에 대한 어떤 얘네들이 무궁무진, 즉 우리가 직접 만나기 전까지 비대면 상황에서 키워왔던 그 무궁무진한 상상을 막 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 얘네들이 두무리를 요정으로 생각하고 두무리의 모습을 그동안 이렇게 생각해 왔었고 이제 그런 것들이 비대면으로 있어서 난 상황인데 굉장히 좀 신기했고 그다음에 영상 속에 나온 조카가 누군지를 계속 묻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유치원에서는 그러니까 같이 영상을 본 팀도 있었고 아니면은 이제 그냥 선생님들만 그거를 보시고 이렇게 한 팀도 있고 그래서 제각각 다양한 상황 속 안에서 그냥 그 상황으로부터 저희도 출발을 하고 그것을 그냥 기본이라고 생각하고 했던 과정이었어요. 네. 그 뭔가 비대면이 되면 될수록 선생님들이 뭔가 더 이렇게 마음을 좀 보내기 위해서 아까 막 카카오 페이지도 여셨다 그렇고 뭐 너무 답답하니까 그냥 교사분들을 뵈러라도 좀 직접 찾아가시고 이렇게 손편지를 쓰고 하는 것 자체가 좀 모르겠어. 되게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되게 뭉클하달까? 마음을 더 전달하기 위해서 더 그런 것들이 생겨나서 좀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이런 현재 상황이 가져다주는 되게 긍정적인 요소? 의외성? 이런 게 아닐까 싶어요. 양평 국립미술관에서 보면 직접 배송을 하고 또
그걸 딜리버리 자체를 선생님들이 직접 해내가고 싶다라는 얘기를 딱 듣는 순간 느꼈던 게 뭐냐면 아 진짜 선생님들이 가셔서 뭔가 배달원처럼 간다면 어떤 느낌이 들까? 어떤 또 상황을 만들까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또 아까 얘기하셨던 이게 비대면을 하면서 결과물이 달라진다는 걸 저도 계속 지금 느끼고 있거든요. 특히 아이들한테 이때까지 내가 쥐어지는 것들로 활동을 이끌어내가고 또 비슷한 결과물들이 나오는데 비대면을 하면서 이게 틀려지는 거예요, 저도. 재료의 선택도 틀려지고 미디어 도구의 선택도 틀려지고 또 활용도도 틀려지는데 이게 되게 다채롭고 다양하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비대면이라는 게 되게 암울의 시기라고는 하지만 이게 굳이 암울이로만 볼 것인가 전환의 시점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었고요. 그리고 아까 진윤희 선생님께서 얘기하셨던 뭔가 움직임에 대한 키트, 뭐 그런 고민들에 대한 얘기를 하셨을 때 저는 어린이 사진관을 만들 때 키트를 실제 6살짜리랑 7살짜리 친구한테 계속 질문을 했었어요. 꽃게랑 줘가면서 어때? 어때? 하면서 선생님들이랑 계속 그 플라스틱을 왜 깎았는지 모르겠는데 그 렌즈를 깎고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추고 아이들의 상상력에 맞추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해서 그 아까 전에 설치돼 있던 키트들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뭔가 렌즈의 색이 물감색을 칠하면 어때요? 라고 하는 순간 아 색깔이 있는 렌즈를 구해다 주자 뭐 이런 얘기들도 했었고 아이들한테 좀 정작 질문을 던졌을 때 구현되는 그런 또 예술적인 활동들 또 아까 뭐 그 투투 스커트를 입고 있었던 선생님이라고 했을 때 되게 좋았던 게 저는 한편으로는 어떻게 보면 그게 예술가의 복장이잖아요. 그 예술가의 복장을 아이들이 그 찰나에 기억을 하고 선생님한테 발현을 한다는 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긍정적인 부분으로 좀 관찰할 수 있는 게 아닐까? 그렇다면 다행이다라는 생각? 약간 좀 더 토닥임을 가져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고 실제적으로 아이들은 인터랙션적인 환경에 익숙한 친구들이기 때문에 상호작용에 엄청 민감을 해요. 그랬을 때 그 상호작용이라는 걸 갖다가 지금 보면은 두 팀 다 되게 잘 해내가고 있으신 것 같고 되게 좀 그런 이야기들이 좀 더 오픈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또 한편으로는 들어요. 네. 이 질문은 제가 좀 같이 이야기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세일의 작은 도서관에 최선미 선생님께서 짧은 문장에 엄청 많은 이야기를 좀 담아 주신 것 같아요. 마음껏 같이 하고 싶지만 주변에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의 관계라고 해야 될까요? 이 유아문화예술 교육이 누구를 위해서라는 이 질문을 하게 되면 우리는 아주 의식적으로 아이들을 위해서라는 표현을 당위적으로 하게 되는데 저는 그 답의 해체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 유아문화예술 교육과 연결되어진 기관들을 보면 지역에서는 지역 문화 기반 시설이 될 수도 있고 직접 찾아가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도 되고 그것을 운영하고 있는 예술 교육가들이 있고 또 행정기관이 있고 또 이것을 정책으로 위반한 사람들이 있고 저는 각자의 요구와 욕구들이 다 있을 것 같거든요. 여기에 세일의 작은 도서관의 최선미 선생님께서는 현장에 계시는 스님과 원장님의 기다림이라는 단어를 좀 주셨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유아문화예술교육뿐만 아니라 이제 개정 누리과정 혹은 개정된 표준보육과정에서 놀이 중심으로 바뀌면서 결과 없음 혹은 과정을 중심으로 아이들을 만나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현장의 학부모님들께서는 여전히 혹은 그 이전 시기에 결과에 대한 공유, 결과에 대한 감상들이 있어서 이제 그 갭을 그 차이를 맞추어 나가는 과정에서 유아문화예술 교육은 또 어떠한 그 자세를 가져야 될까 하는 이런 질문들을 하고도 연결되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만의 고민이 아니고 변화되어지는 상황에 대한 함께의 고민으로 좀 이야기가 되어져야 될 것 같고 그것은 저는 국가적 차원에서의 캠페인과도 연결되어져야 되는 것 같아요. 유아문화예술 교육이 전국화된 것이 원래 2년 차인데 시범 사업을 하다가 아직 교육 현장에서도 유아문화예술 교육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엄청 많고요. 특히나 예를 들면 한국
보육진흥원 혹은 지역에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 공공기관들끼리도 잘 모르더라고요. 예, 제안을 하면 그게 뭐요라고 묻는데 오히려 저는 이런 공공기관들 간에 이 사업에 대한 명료성들을 좀 제한해 주면 어떨까?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아이들을 만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이 과정들을 통해서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도 새로운 서로 배움의 과정들을 겪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저는 좀 캠페인도 같이 좀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 이 캠페인은 지역재단에서의 문제뿐만 아니고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혹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같이 감당해 줘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공론화되어질 때 현장에 가시는 스님들의 힘과 혹은 내용적인 부분들에서 좀 더 많은 날개를 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예. 그래서 2년 한 것을 가지고 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 과정들 속에서 새로운 실마리들을 찾아가면서 하나씩 새로운 도전들을 좀 해보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결국은 현장에 계신 스님들의 저는 더 깊은 목소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제가 하나를 더 말씀을 드리면 실제 제가 유아문화예술교육 현장에 있을 때 사례를 얘기를 해드리면 한 원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이한테 카메라를 준다는 거 그리고 또 뭔가 빛과 그리고 그림자를 활용을 한다는 것 자체는 나 어렸을 때 해봤는데 그거 흔한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실제.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저희가 계속 이해를 시켰어요. 선생님 하지만 아이들에게는 처음이잖아요. 그 처음을 예술가 선생님이랑 같이 하게끔 해주시는 게 선생님들의 몫이 아닐까요? 이런 얘기를 딱 했었거든요. 그러는 순간 선생님들이 딱 반응이 틀려지시고 그러면 저희가 뭘 해야 될까요? 이제 앞으로 우린 뭘 해야 될까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정작 유아문화예술 기관으로 가는 분들은 대부분 지금 여기 계시는 현장에 계시는 예술가 단체 그리고 또 예술가 선생님들이시잖아요. 그랬을 때 제가 생각하기에는 선생님들이 많이 그 예술활동, 문화예술교육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많이 이야기를 전달해 주시는 또 그런 역할, 매개자의 역할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아마 현재로서 또 재미있게 많이 썰을 많이 풀어주고 계시는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이 이야기에 대한 또 선생님들의 이야기도 좀 더 보태주시면 어떨까 싶기도 하고요. 김미선 선생님께서 주신 질문은 조금 이따가 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질문 중에서 하나가 나왔던 게 온라인 수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그런 사례를 갖다가 조금 알고 싶으시다고 하셔서 얘기를 하나를 드리면 초등학교 1학년이랑 유치원생 그러니까 7살 8살짜리 친구들이랑 프로그램을 같이 갑자기 줌으로 해야 된다고 선생님께서 느닷없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막 고민을 하다가 아이들한테 물어봤었어요. 줌으로 모여서. 너네들 요즘에 하고 싶은데 하지 못했던 게 어떤 거니? 라고 하는 순간 아이들이 뭐라고 하냐면 소풍을 못 갔어요.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아이들이 그 답을 딱 전달해 주는 순간 그럼 우리 소풍을 가보자 라고 해서 온라인상에서 소풍을 가고 가을에 만날 수 있는 것들을 그림을 그리면서 서로 대화를 하는 시간이 거의 1시간이 지나갔었거든요. 줌으로 활용을 했었고 뭐 10대나 뭐 다른 친구들은 뭐 구글 클래스라든지 유튜브나 이런 걸로 만나지만 아이들이랑 가장 발빠르게 그 상호작용을 이끌었었던 거는 저는 온라인 드로잉 소풍? 줌으로 활용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게 가장 아이들과 대화하기도 재밌었고 그렇지만 또 거기에서 또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잖아요, 선생님들. 아이들이 직접적으로 이거를 선택을 하고 음소거를 하고 작동을 하고 어떻게 하느냐 그런 것들은 좀 아직까지는 미스테리한 요소들로 남는데 의외로 아이들은 되게 유연하고 잘해 나간다는 거. 그 온라인 드로잉 소풍에서 되게 재밌었던 게 그 프로젝트에서 어떤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친구를 못 봤는데 친구를 보기 위해서 이게 스크롤을 하더라고요. 스스로. 누구누구야 안 보여 내가 너를 찾을게 하면서 스크롤을 딱 하는 순간 이런 것들도 아이들한테 조금 시간을 좀 틈을 내어준다면 되는구나 라는 걸 갖다가 좀 느꼈었거든요. 그랬던 온라인 프로그램 중에서 재밌었던 에피소드들은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혹시 선생님들 중에 유아 사업 외에 좀 개별적으로라도 온라인으로 뭔가를 해보셨던 경험이 있으신 분 있으실까요? 아, 김현영 선생님으로 그럼 여쭤볼까요? 소리랑, X. 네. 아, 그러시구나. 최현주 선생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하나문화재단의 최현주고요. 왜 우리 엄소라 감독님 얘기 안 하지? 아니, 저희 그 온라인 저는 개인적인 경험은 아니고 들리시나요? 저희 이번 수업하면서 온라인으로 조금 잘 됐다?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 만족했던 것 하나가 저희가 저희는 9월, 10월, 11월 이렇게 수업 중에 9월은 전체 세 기관을 다 온라인으로 진행했었고, 그리고 10월은 대면 수업 다 했었고, 그다음 11월도 반반, 그러니까 유아교육기관 희망하시는 데들 이렇게 섞어서 진행을 했었는데요. 비대면 수업 중에서 저희 사실 인제 그 하남의 유아숲 체험원이라는 곳에 자연공연장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수업하는 게 사실 핵심이었는데, 인제 비대면으로 교육을 온라인으로 교육하게 되면 자연공연장을 방문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그 강사 엄소라 감독님께서 그 아이디어 주신 게 너무 좋아서 좀 공유를 드리고 싶었는데, 저희가 그래서 이게 온라인으로 하면 소통을 어떻게 할까를 제일 많이 고민했었어요. 그 비대면 교육했을 때 어떻게 소통을 해야 되냐. 그래서 생각해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1차 시대 아이들이 만들어낸 고니, 그러니까 옹기토의 그 조형물, 고니라는 그 조형물을 만든 거를 강사들이 직접 교육기관에 가서 받아 가지고 3차 시때 그거를 인제 그 유아숲 체험에 직접 아이들 만든 작품을 전시해 주고, 그걸 아이들 사진 하나하나 이렇게 꼽아 가지고 인제 계속 음성 편지식으로 강사랑 대화하고 얘기하는 걸로 해서 다시 피드백을 아이들한테 주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네, 이게 '동영상으로 소통하는 방법도 있구나.'라고 이번 기회에 저도 좀 배운 게 돼 가지고 그거 공유 드리고 싶었습니다. 선생님께서 좀 지금 이야기에 보태 주실 이야기가 있으실까요? 최현주 차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소통하는 방법 중에 비대면으로 했을 때 저희가 아이들 얼굴을 모른다고 하는 게 너무 속이 상했어요. 그래서 미리 이렇게 담임 교사님한테 아이들 출석부랑 그다음에 사진이 꼭 담겨 있는 걸 보내달라고 해서 이만한 팻말을 다 사진이 들어가게끔 팻말을 만들어서 아이들 작품을 저희가 고니 놀이터라고 하는 장소에 전시를 해주면서 그 팻말을 다 꽂아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소라가 만든 고니는 이러이러하게 생겼구나. 우리 내용 중에서 어떤 걸 듣고 와 고니는 다리가 마저 2개지, 날개가 있지. 그런데 이거는 부리를 이렇게 표현했구나. 그래서 물에서 노는 것 같다. 또 뭐 현주는 이렇게 해서 하나씩 다 아이들이 만든 작품을 저희가 감탄을 해주고, 그다음에 그것을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보낸 다음에 저희는 피드백을 매 차시마다 다 다른 내용으로 해서 네이버 오피스를 통해 가지고 링크를 담당 교수에게 보내고, 회차가 끝나면 아이들 사진뿐만 아니라 그 회차에서 뭐 나빴던 거, 좋았던 거, 위험했던 것들을 다 이렇게 클릭만 하면 되게끔 하는 피드백을 바로바로 받았었어요. 그래서 저는 회차별로 바로 피드백을 받을 수 있어서 그 다음번에 할 때는 우리 이건 좀 뺄까? 이건 좀 더 넣을까? 이런 식으로 보완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쌤, 그게 가능한 것은 결국 현장에 계시는 유아기관의 교사들의 적극성이 담보되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현장에서 비대면을 많이 싫어하는데 그 적극성들이 그냥 나오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기관에서 혹은 예술 강사님들, 교육자들 사이에서는 어떤 애를 쓰셨는지 그 노하우들을 다른 선생님들한테도 좀 공유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기관의 선생님들이 적극적으로 해주셨을 거라고 물론 믿고 있고, 피드백을 받았을 때는 그렇게 보였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동영상을 굉장히 짧게 했어요. 동영상을 짧게 만들고 아이들은 짧게 보는 대신 교사 지도원을 조금 더 길게 만들어서 미리 공유를 드렸던 거,
그리고 저희가 조금 내용을 아주 좀 단순하게 하는 대신 많은 키트들이 나가서 아이들이 직접 만지고 그다음에 뭐 굴리고 그림을 하나 보더라도 똑같은 고니 사진을 하나는 카드형 동화, 하나는 그림, 하나는 포스터, 편지지, 하나는 또 그다음에 뭐 굴려서 노는 그런 주사위 형식 이렇게 좀 다양한 키트에다가 같은 그림이지만 여러 번 아이들이 반복 활동을 다른 놀이로 할 수 있게끔 했던 게 담임 선생님들께서도 오히려 운영하시기에 조금 더 편안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저는 약간 지금 비대면 상황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대면 프로그램 4회차를 전부 운영하셨던 팀의 이야기도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군포문화재단의 방현경 선생님. 어쨌든 지금 연구사업 운영하시면서 개별적으로 좀 모집을 하셔서 그 과정에서 좀 부모님들을 다이렉트로 만나서 좀 이야기를 좀 들으셨을 것 같은데 반응이 어떠셨는지? 사실 저는 부모님을 다이렉트로 만나 뵙지는 못하고, 예, 아이들을 만나서요. 예, 4회차 프로그램을 2번에 나눠서 진행을 했고, 연령은 6세, 7세 이렇게 따로 나눠서 진행을 했고요. 이제 연극 하시는 선생님이 2회차시를 하셨고, 저는 이제 미술 전공으로 또 2회를 했었는데, 저희의 주제는 이제 환경에 대한 이야기였거든요. 그래서 좀 어려울 수도 있는 그 환경 이슈에 대한 것들을 이제 아이들에게 어떻게 좀 잘 전달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이 고민이었는데 이제 연극하시는 선생님께서는 이게 워낙 놀이랑 활동으로 그다음에 공연으로 경험이 많으셔서 그거를 인제 재미난 이야기와 인제 뭐 도토리 인제 산에서 도토리가 없어지는데 그거를 인제 그 정말 산속에 살고 있는 어떤 동물의 입장이 되어 보기도 하면서 되게 연극적인 요소로 잘 풀어 가셨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인제 시각이다 보니까 이거를 좀 그리고 좀 분리배출이라든지 어떤 그런 정보 전달을 좀 하면서 진행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아이들의 지루함을 어떻게 좀 잘 안 느끼게 할 수 있을지가 좀 개인적인 고민이었어요. 저는 유아를 대상으로 수업을 많이 해 보지는 않아 가지고 네.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는 그런 아이들이 사용하는 언어라든지 제가 인제 하는 얘기에 아이들은 인제 귀 기울여 주고 즉각적으로 반응을 해 주는데 그런 것들에 있어서 제가 100%다 이해를 못한 부분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좀 두루뭉실하게 좀 답변을 하고 넘어가기도 하고 또 초반에는 그런 이야기들을 다 하나하나 다 들어 주고 답을 하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인제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연돼서 제가 원래 하려던 어떤 수업의 메인 활동 뭐 분리배출 게임이라든지 놀이라든지 아니면 비닐봉지를 활용해서 아이들하고 같이 지갑을 만들어서 가져가는 그 메인 활동에 대한 시간 안배나 뭐 그런 것들을 준비를 잘 못해서 약간 그런 부분들로 개인적인 아쉬움이 남았고요. 저희도 대면이랑 비대면에서 굉장히 사실은 교환이랑 그런 것에 대한 고민하는 것만큼 그 만나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좀 영상으로도 좀 생각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직접적으로 만나서 이게 설명이 되어져야 될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는 유아에 대한 경험이 적다 보니까 특히 더 그런 필요를 느껴서 좀 네 대면으로 만나는 활동을 좀 고집했었던 것 같고요. 그래도 확실히 좀 만나서 너무 좋았던 거는 이제 아이들이랑 직접 이렇게 같이 영상을 보면서 바로 그런 아이들의 반응을 확인할 수 있어서 네 그런 부분은 확실히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질문이 계속 들어와서요. 그 군포문화재단의 금보선 대리님이 해주신 질문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하는데요. 행정가로서, 기획자로서 좀 촘촘하지 않은 교환이나 프로그램에 대한 그런 의구심, 불안함을 떨쳐버리기가 사실은 어려울 때가 많았다고 하시는데 즉흥적으로 아이들한테 좀 질문을 던지면서
뭔가 유동적으로 프로그램 내용을 좀 바꿔가면서 이끌어가기가 좀 힘들었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혹시 이런 지점에 대해서 뭔가 어떤 좀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지? 저는 주신 말씀에서 그래서 뭘 하려는 건데 아이들은 뭘 하다 가는 거지? 아이들이 어떤 걸 얻어가고 느껴갈 수 있을까라는 저는 이런 문제를 던져줌이 지금 유아 문화예술 교육뿐만 아니라 교육 전반에서 일어나고 있는 목적 중심 혹은 결과 중심의 이야기들과 연결되어지는 것 같아요. 이거 학교에서 많이 하고 있지 않나요? 유치원에서 늘 하고 있지 않나요? 저는 유아 문화예술 교육 혹은 문화예술 교육 현장에서는 이것에 대한 돌파 혹은 이것을 혼란하게 함, 이것을 헷갈리게 함들로 아이들에게 좀 다가가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늘 어린이집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이런 방식도 있어요.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는 이렇게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하는 저는 다양한 측면들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문화예술 교육이 좀 자리 지어져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결론은 그래서 문화예술 교육은 뭐야? 라고 묻는다면 아이들이 마음껏 좀 이야기하는 거죠. 아이들이 마음껏 떠드는 것요. 아이들이 평소에 안 해본 것 마음껏 좀 풀어내는 것요. 그래서 풀어낼 수 있고 떠들 수 있고 이야기할 수 있게 문화예술 교육 현장에서 그 빌미를 주는 것 혹은 실마리를 던지는 것, 그 실마리의 중심은 저는 질문인 것 같고요. 그 한 개의 질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가서 아까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렇게 생긴 것 한번 찾아봐 라고 했을 때 이거요 라는 이야기들이 점점점 쌓여 들어가는, 마치 눈덩이를 굴렸을 때 처음에는 눈덩이 하나가 작지만 내가 자꾸 굴다 보면 한 바퀴만 굴러도 엄청난 크기로 변화하는 것처럼 그 질문들을 잘 기획하고 아이들에게 던져주는 것. 그래서 우리는 질문하는 사람이고 또 아이들의 질문을 받는 사람이고 질문에 주고받은, 그래서 여기 금부선 선생님께서도 결국은 관심과 꼬심과 질문에 대한 키워드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이것이 유아문화예술 교육이 가야 될 길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많이 말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저도 고문신 선생님이랑 비슷한 생각이긴 한데 저는 사실은 문화예술 교육을 처음 시도를 했을 때 아이들이 그러더라고요. 그거 해봤어요. 하는 순간 내가 1년 동안 준비했던, 내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준비를 했던 그 프로젝트 자체가 무너져 가는구나를 갖다가 문화예술 교육을 처음 했을 그 시기에 첫 해에 첫 학생들이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면 난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질문을 엄청나게 현장에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답을 어떻게 찾았냐면 예술은 호흡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끼리 호흡을 하기도 하고 동작으로 호흡을 하기도 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시각예술 쪽이다 보니까 재료와 호흡을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내가 만나는 지금 이 순간에 이 공간의 아이들과 호흡을 하는 게 맞는데, 그렇다면 예술가 자체가 메인으로 해가지고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아이들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그러니까 참여자로서만 볼 것인가. 근데 그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매개자로서 함께 만들어가는 친구이자 동료로서 약간의 협업을 해나가는 친구로서 만들어간다면 뭔가 이렇게 완벽하거나 아니면 목표 지향적인 게 아니라 과정에서 계속 변화해 나가는, 조금 웃겼던 에피소드 중에 한 가지를 얘기를 해드리면, 어떤 친구가 씨앗을 가져와서 그 씨앗으로 뭔가를 만들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여기에서 뭐가 자랐으면 좋겠니 해서 로봇가 자라기도 하고 토마토가 자라기도 하고 바다가 자라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한 친구가 토마토를 열심히 그리길래 너 토마토 좋아해?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친구가 딱 하는 얘기가 아니요, 토마토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토마토예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왜 토마토를 그리니? 라고 했더니 이 친구가 하는 얘기가 토마토 케찹은 완전 좋아해서 토마토 케찹을 만들래요
라고 하는 순간 아이들이랑 그럼 우리 요리를 해볼까? 토마토 케첩을 한번 만들어보자 하면서 갑자기 요리 활동으로 이어져 갔었던 수업이 있었거든요. 근데 아이들은 되게 즐거워하더라고요. 그렇게 했을 때 내가 처음에 시도했던 거는 씨앗이라는 거에서 시도를 했지만 아이들로 인해서 확장이 되고 되게 다양화되는 거거든요. 약간 그런 예술적인 시도를 우리가 문화예술 교육에서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지점에서 고문실 선생님이랑 좀 비슷한 지점으로 나아가는 게 아닐까. 조금 선생님들 좀 말랑말랑해져 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특히 지금 이 시기, 이 시점에서는 더 말랑말랑해져 가고 아까 고민지 선생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울퉁불퉁해져 가도 되는 그런 순간의 순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이들은 예술 교육보다는 예술 교육 활동을 좋아하고 또 무엇이 예술인가 보다는 언제 예술인가? 소위 말하는 예술가 선생님과 대화를 하고 예술가 선생님의 뭔가의 동작이나 말이나 뭔가 만들어가는 과정을 보면서 함께 뭔가 이렇게 예술적인 경험들을 켜켜이 쌓아나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당장 우리가 만나는 그 6, 7세 4, 5세 친구들이 그 예술 활동을 배우고 나서 뭔가 표현하거나 구현을 하는 거는 솔직히 엄청 큰 도전이잖아요. 그랬을 때 이 친구들이 어떤 잠재적인 무언가 예술적인 씨앗을 심어가는 그런 과정일 것인가에 대한 접근으로 나아가신다면 훨씬 더 편하고 즐겁고 다양하게 실험해 나가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갑자기 떠올라서 그 세 가지 굴레에서 출연했던 아이 한 명이 그 지금 저희가 갔던 그 공원에 실제로 계속 다니니까 엄마랑 갔다가 낙엽이 엄청 많이 쌓여 있어가지고 그냥 그 낙엽을 우리 이거 옮기자 이러면서 옮기는데 이것도 문화예술 교육 아니야? 이러면서 그냥 그렇게까지 뭔가 그 엄마랑 그런 얘기를 나눴다고 제가 좀 후기를 들어가지고 갑자기 생각나서 그렇게 좀 아이들한테 조그만한 거 하나 주는 게 좀 유아 문화예술 교육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저 강연한 선생님 이야기로 저도 그렇게 일종의 소위 말하는 키트를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보내는 것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비닐 엄청 많이 썼었거든요. 그런데 그 비닐을 쓰다 보니 포장하는 것도 문제이고 그 비닐에 있는 접착제, 양면 테이프 떼는 것도 문제이고 그래서 얼마 전부터 어떻게 해결했냐면 고무줄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 그림책 고무줄은 내 거야 혹시 아시는 선생님들 많이 계실 건데 종이로 포장 종이로 똘똘 싸고 걔가 풀리지 않게 고무줄을 10십자로 묶어서 보냅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그 고무줄을 가지고 머리도 묶고 손가락에 걸고 장난도 치고 그 종이는 비행기로도 바뀌고요. 또 가끔 저는 가공형 키트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많이 생기는데 그거 쓰레기 받침으로도 많이 사용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좀 수고스럽지만 그렇게 하니까 마치 선물 보따리 푸는 것 같아서 풀 때도 속이 안 보이니까 더 궁금하게 여기는 역할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김미선 선생님이 주신 그 이야기 두 분 선생님들은 짧은 시간 아이들에게 어떤 것을 남겨주시고 싶은지 궁금합니다. 예, 그냥 저는 아이들과 그 순간 제가 잘 놀고 오려고 합니다. 잘 논다고 하는 것은 제 속에 있는 기운을 좀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는데 신나고 즐거운 에너지를 아이들에게 좀 전해준다, 충전한다 그러는 순간 저도 좀 충전당하고요. 그래서 둘 다 즐거운 마음을 가지는 것 그걸로 저는 목표를 삼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아이 대화라는 걸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얘기하는 그런 대화를 엄청나게 기록을 하는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프로젝트를 또다시 만들고 아이들한테 질문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고무신 선생님이 했던 이야기처럼 뭔가 아이들한테 틈을 좀 줘요. 틈새를 좀 주거든요, 아이들한테. 그래서 활동하는 거를 계속 지속적으로 뭔가 질문을 던지고 같이 구현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금 지켜보는 입장에서 아이들이 저에게 다가왔을 때 뭔가 역할을 해주고 친구로서 해줄 수 있는 친구 같은 그런 예술가 활동가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아이들이랑 좀 많이 친해진 것 같아요. 아이들이 저한테 구멍 뚫기도 못하는 풀풀 같으니라고, 그러니까 선생님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그런 친구, 어설픈 되게 못하는 게 많지만 예술로는 좀 즐길 줄 아는 친구야. 약간 수액하는 예술적인 수액이 있는 친구야. 뭐 그런 식으로 아이들이 다가오다 보니까 하루는 저한테 이런 얘기도 해요. 얼마 전에 무슨 TV 프로그램을 봤는데 너무 재밌었어. 그거 우리 오늘 하면 안 될까? 풀풀?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제안을 하기도 하고 그런 걸 갖다가 좀 실현을 시켜줄 수 있도록 네, 좀 많이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그 처음부터 잘 됐던 거는 아니고요. 열심히 저도 많이 아이들 활동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좀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 갑자기 궁금한데요. 사실 키드득의 의미도 뭔가 유아에게서 얻다 깨닫한데 지금 현장 선생님들은 아이들에게서 좀 아이들이랑 만나는 걸 통해서 좀 뭘 얻고 계신지 뭐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좀 뭘 깨닫고 계신지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어서요. 파주 도시관광공사 선생님, 이아름쌤, 박혜연 선생님, 안녕하세요. 그 1회차 대면 운영하셨다고 들으셨는데 혹시 그때 좀 어떤 에너지를 얻었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하네요. 저희는 대면으로 친구들 만나는데 아무래도 마스크라는 주제로 하다 보니까요. 이게 이 지금 상황에 대해서 유아의 시각으로 유아의 생각들을 들어보는 시간들을 좀 나눠보고자 질문을 처음에 좀 많이 했어요. 소개한 다음에. 아이들이 우리 다 모두 처음이고 아이들도 처음이고 어른도 다 처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질문을 할 때는 자기 생각인지 아니면 옆에서 부모님이 이야기해 주신 학습된 그런 답 그리고 우리가 사회가 다 깨끗이 뭔가 손을 씻어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이 다 얘기가 되고 이런 것들을 하더니 어느 순간 계속 이제 질문을 꼬리를 물어서 계속 얘기를 했더니 어떤 친구는 그 바이러스를 파리채로 때려주고 싶다고 그런 얘기도 했었고 숨어야 될 것 같다고 해서 그 즉흥적인 그 시도를 실제로 수업 안에서 해봤어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열릴 수 있고 또 스스로 아이들이 생각하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시간들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노력했어요. 그런 부분을. 그리고 저희는 부모님 양육자 한 분을 같이 이렇게 동등한 참여자로 하고 싶은 마음에 같이 오셔서 했는데 아무래도 수업의 주인공을 부모님이 바라보시는 거는 아이가 주인공이라고 생각을 하셔서 동등한 거는 조금 나중에라도 이게 이제 발전이 된다면 그런 안내를 조금 더 거기에 집중을 해서 동등한 참여자로 참여해 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긴 하거든요. 네, 여튼 그건 저희가 좀 더 고민하고 연구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어찌됐든 또 그게 좋은 또 어떤 되게 소극적이고 첫 시간이고 첫 만남이라 힘들어하고 자기 의견을 얘기 못할 때 오히려 부모님이 전달자로서 그 아이의 의견을 또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서 점점 저희 수업 안으로 집중할 수 있고 또 자기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대면은 아직 시도를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이제 단계가 낮아져서 만났는데 아이들이 생각하는 지금 시간, 지금 상황을 좀 들어볼 수 있는 지점들이 있어서 그게 참 큰 수업 대변 한 번밖에 못했지만 지금 귀한 포인트를 조금 찾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모님들하고 같이 할 때 부모님들 변신시키면 될 것 같아요. 부모님들이 하는 일, 저라면 손 묶어두고 입 막고 귀만 열어놓고 때로는
그렇게 해서 서로 다른 존재감을 가질 수 있게 변신을 시켜서 우리 수업에 들어오게 하면 그 자체가 또 하나의 통과 의례가 되기도 하고 또 재미있는 새로운 해프닝들이 벌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해 봅니다. 그 메이크 센스라는 영화를 봤었어요. 메이크 센스라는 영화가 지금 우리 상황이랑 비슷하거든요. 뭔가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어떤 바이러스에 의해서 뭔가 이렇게 모든 것들이 차단되면서 감각을 점차 잃어가는 그런 요리사의 이야기였었는데, 그런 지점에서 우리가 감각을 다시 되살릴 수 있는 방법이 마스크에서부터 다시 또 시작을 하면 어떨까, 이 팀은? 그런 생각이었었던 거죠. 근데 또 그런 시도를 되게 열심히 해주셨던 팀이었고, 저는 고미진 선생님이랑 비슷한데, 저는 실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드로잉 소풍의 에피소드를 얘기를 하면 어머니 손이 갑자기 화면에서 훅 하고 나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엄마 손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누구누구 엄마 손이다 이렇게 하는 순간 이게 수업이 흔들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누구누구 어머니 안녕하세요라고 얘기해야지 얘들아 이렇게 하니까 갑자기 애들이 인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우리 옆에 강아지도 있어요 하면서 강아지를 딱 보여주니까 애들이 강아지야 안녕 이렇게 하면서 너는 이름이 뭐니 하면서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다 같이 여행을 떠나야 선생님 엄마도 데리고 가고요. 그러면서 갑자기 어머니도 데리고 갑자기 치킨으로 변신한 친구도 데리고 가고 하면서 우주여행을 갑자기 느닷없이 떠나갔던 그런 일화가 있거든요. 옆에 어머님들이 계신다고 해서 또 우리가 뭔가 어머니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기보다는 어머님도 같이 참여하세요 뭐 어때요 하면서 어머니 손 안녕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이랑 같이 뭔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구현을 해도 되고, 고미진 선생님 말씀대로 뭔가 이렇게 어머니가 너무 개입이 많으시면 어머니 지금부터 뭐 이렇게 손가락 5개가 갑자기 정지가 됩니다. 얼음!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재미있게 그 안에서 풀어가는 방법도 하나의 예술 활동이 되지 않을까?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옆에서 이렇게 켜주고 음소거 시켜주고 또 뭐 바로 앉아야지 뭐 이렇게 하시는데, 이왕이면 같이 참여하시는 거 어떻게 보면은 같이 보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또 엮어가는 것 또한 이번에 시도가 재미있는 시도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 계신 선생님들 모두가 다 저보다 더 재밌게 풀어가실 것 같아요. 저는 되게 어설프게 하거든요. 그렇지만 정말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지점으로 많이 풀어가시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아까 초록별님 한 분이 풀풀 선생님께서 비대면이어서 오히려 다양한 반응들이 많이 나왔다고 하셨는데 어떤 이유에서였을까요?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어떤 걸 했냐면 아이들한테 먼저 질문을 했었어요. 너네가 온라인 수업을 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라고 하니까 우리는 예술가 선생님의 공간에도 못 가고 예술가 선생님도 못 만나잖아요. 만나고 싶었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그게 제일 고민이에요. 이렇게 하는 순간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의 공간을 예술가적인 공간으로 만들자 해서 지금부터 몇 초를 줄 테니까 지금 당장 여기에서 카운트다운 동안 너네들은 예술가 공간을 찾아가는 거야 하는 순간 침대 밑으로도 들어가고 부엌으로도 가고 화장실로도 가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책상 밑으로 가서 나의 예술가적인 공간이야 초능력이 일어날 거야 여기에서는 이렇게도 했었고, 또 재료도 스스로 선택을 했었거든요. 주제는 정해져 있지만 그 토픽을 던져주는 순간 뭐 예를 들어서 종이로 제출을 하는 아이들도 있었고, 또 어떤 친구는 인형이나 아니면 자기 동생을 데리고 오기도 하고 엄마의 소위 말하는 립스틱을 갖고 와서 이걸로 그림을 그리고 싶어요 하는 친구도 있었거든요. 그랬을 때 되게 다양한 도구들이 나왔고, 실제 유아 친구들은 좀 더 다양성이 있었지만 좀 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미디어적인 도구의 선택이 다양해지더라고요. 뭐 휴대폰으로, 뭐 타블렛으로, 아이패드로, 뭐 아니면 컴퓨터 자체로 작업을 해서 제출하는 친구들도 실제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우리는 유아를 만나니까 좀 더 다양화했을 때 뭐 어떤 친구는 이런 질문도 했었어요. 소금으로 그림을 그려도 돼요? 뭐 이런 얘기도 했었고, 자기 화분에 있는 흙을 퍼가지고 오겠다라고 해서 거기서는 그러시면 안 됩니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그런 식으로 좀 다양하게 아이들이 구현할 수 있도록 좀 오픈, 약간 창을 열어뒀던 것 같습니다. 뭔가 풀풀쌤이 온라인에서 찾은 긍정적인 면, 전환인 것 같은데요. 그 사실은 유아문화예술 교육 기존 그런 이야기에서는
지금 하고 있는 뭐 키트라든지 영상 이런 게 되게 회의적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했었거든요. 아, 이게 어떻게 돼요? 직접 만나는 게 최고죠. 약간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저희가 어쨌든 이런 코로나라는 좀 강제성을 띈 변수들로 인해서 처음에는 억지로 뭔가 영상도 만들어보고 이렇게 줌도 어떻게 사용하는지 익혀보고 약간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뭔가 본인만의 기준이 생기셨을 것 같아요. 키트 괜찮은데? 나 내년에 좀 더 발전시켜서 이렇게도 해보고 싶어 라는 혹시 생각이 드셨는지 아니면 아니 역시 직접 만나는 게 최고야. 어떻게든 직접 만나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이 드셨는지 좀 그냥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좀 궁금해요. 어떤 분께 여쭤볼까요? 용인문화재단의 나연지 선생님? 아무래도 수업이 움직임을 직접 전달하는 수업이다 보니까 키트를 전달하기도 하고 직접 대면 수업을 하기도 했었지만 아이들이 집에서 키트를 가지고 놀면 더 재밌기도 하고 저희가 이제 수업을 진행하지 않아도 아이들이 움직일 수업을 스스로 할 수 있는 거는 좋은 점도 있겠지만 직접 저희가 만나서 피드백을 해주고 감정적으로 직접적으로 저희가 전달할 수 있는 게 아직은 더 좋은 수업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직접 접촉을 할 수도 있고 저희가 바로바로 피드백을 주고받을 수도 있는 수업이다 보니까 대면 수업은 그래서 느꼈습니다. 직접 대면 수업이 아직까지는 더 효율적으로 두 개 다 아직 좋긴 하지만 아직 직접 수업은 움직임 수업이 더 효율적으로 좋은 수업이 되지 않을까. 직접 대면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차선책으로 혹은 우리는 그 다음 단계로 온라인 혹은 뭐 언컨택 혹은 전달하는 방식이 다양한 매체들을 얹어가게 되지만 그렇게 되더라도 꼭 반드시 필요한 게 저는 이제 공유와 피드백인 것 같아요. 지금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놀래출래라는 제목으로 세계 각국의 무용을 선생님들이 춤춰 보이시고 한 4, 5분 동안 앞에서 하고 아이들은 그걸 따라하고 뿡뿡이 체조 시간이 되어 버렸어요. 그런데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은 그걸 엄청 많이 쓴다고 하시거든요. 처음에 만들 때는 이게 조회수가 올라갈까라고 했는데 지금은 최고의 조회수를 찍고 있다고 해요. 틀어놓으면 재미있는 춤 동작이니까 따라하니까 이제 그게 거기서 끝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 과정에서 생겨난 그렇게 아이들이 즐겁고 신나게 따라한 이후에 물론 아이들이 재밌고 즐겁게 신나게 즐김으로 해서 끝날 수도 있지만 거기에 또 다른 무엇인가를 얹어질 수 있고 얹어줄 수 있고 하기 위해서는 그 공유와 피드백이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비대면 시기에 일지라도. 그래서 내년에도 이 상황이 계속되어진다면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의 그 고민들이 아이들에게 잘 전달되어지고 또 아이들의 그 상황이 선생님들께 돌아올 수 있는 저는 중간에 있는 학부모와 현장의 기관의 교사들에게 대한 고민들도 내년에는 같이 좀 궁리를 해야 원하는 지향하는 유아문화예술 교육의 한 방향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내년에도 집합금지, 집합교육 못하게 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되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는 그 공이 다시 재단으로 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꾸로 재단에서의 새로운 도전과 시도는 또 어떤 것들을 고민하고 계시는지 혹은 뭐 이런 부분도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다시 혜정쌤한테 좀 던지고 싶어요. 사실 상반기에 아예 이제 그런 프로그램 운영 자체가
것이라고 판단을 해서 좀 상반기 예선이라든지 그 기간 자체를 선생님들이 정말 뭘 하고 싶으신지 고민해보고 그거를 좀 실현해 볼 수 있는 그런 기간으로 좀 드렸었거든요. 그 기간이 좀 어떻게 다가왔는지 이게 어떤 분들은 이제 그냥 기존 프로그램을 더 디벨롭 시키는 방향으로 가기도 했고 어떤 분들은 아예 신규 프로젝트를 열어서 좀 가는 방향으로 했는데 그런 쪽으로 내년에도 또 한 번 기회를 좀 가지면 어떨까라는 그 정도까지의 생각만 좀 해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현장 선생님들한테 좀 궁금해요. 제가 지금 계속 유튜브에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말이 계속 좀 꼬였는데, 그 상반기에 놀이 연구 프로젝트를 저희가 진행을 했었어요. 지금 하고 있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아니고, 그래서 비기자의 최선영 선생님하고 만물작업소 선생님들하고 놀이 연구 프로젝트를 시작했었는데요. 사실 누리 교육 과정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두는 거, 유아 문화예술 교육에서 유아와 함께 했을 때 어떤 게 가장 중요할까라고 했을 때 그냥 아이들 있는 그대로를 그냥 표현하는 그냥 놀이와 같은 현장? 그런 것들을 조금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놀이를 연구 프로젝트를 한번 해보자 해서 진행을 했는데 결국에는 저희가 계속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뭐 키즈 카페도 가서 아이들은 거기서 어떻게 노는지 아니면 제 조카는 어떻게 노는지 계속 관찰을 했었거든요. 저희는 어렸을 때 어떻게 놀았는지 이런 것들에서 계속 이야기를 나눴을 때 결국엔 저희가 무언가를 계속 프로그램을 준다고 하거나 제시된 것들을 계속 아이들한테 준다기보다는 그냥 내버려 두는 거? 그냥 아이들 스스로 뭔가를 계속 안에 있는 것들 끄집어낼 수 있게로만 그런 물꼬를 틔워주는 역할만 하면 되는 거구나. 꼭 무언가를 주어주지 않아도 되는 거구나 라는 게 조금 계속 후반기에 갈수록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마지막에 한 프로그램은 사실 뭔가 교환이 딱히 있는 건 아니었어요. 최소한의 놀잇감, 그리고 최소한의 환경 이런 것들을 아이들에게 주었는데 혹시 화면 공유가 된다면 이거를 조금 공유해도 좋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공유를 해볼게요. 저희가 했던 프로젝트에 대한 내용을. 네. 지금 저희는 너는 어떻게 나오니라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고요. 여기서는 가족을 모집했어요. 유아를 포함한 가족을 모집을 했고 부모님들은 함께 참여하지만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관찰하는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래서 상상의 숲의 어떤 짜여진 공간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게 아니고 그냥 야외에 그냥 돌이 깔려 있는 공간에 나가서 그냥 최소한의 줄, 뭐 테이프, 분필 이런 것만 가지고 나간 거죠. 그래서 그냥 단순한 행위, 어떻게 비언어적으로 노는지, 본능적으로 어떻게 노는지에 대해서 부모님들은 아이들의 모습을 그동안 보지 않았던 것들을 관찰을 해보는 그런 계기를 조금 만들어드리고 싶었고 아이들은 그냥 제한된 시간과 혹은 제한된 환경, 제한된 재료 이런 것들이 아닌 그냥 열린 것들 안에서의 내가 뭔가 마음껏 스스로 노는 경험 자체를 해보기를 저희는 조금 원해서 그렇게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봤고요. 사실 부모와 함께하는 프로그램에서 아이들이 계속 주눅이 드는 이유는 부모님께서 이것도 해봐, 저것도 해봐 라는 걸 계속 제안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서로 다른 시공간에서 안에서 이 프로그램을 동시에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 어떤 관점에서 공유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그렇게 조금 부모님 따로, 아이들 따로, 그리고 다시 만나서 그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던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봤었고요. 사진 한번 같이 공유해 볼게요. 그날 진행했던 사업. 그냥 돌이 있는 파쇄석이 있는 주차장으로 나갔어요. 별거 없었고요. 그냥 리본끈 그리고 갑자기 아이가 땅을 보더니 막 신발을 놓고 돌리면서 땅을 파더라고요. 갑자기 근데 그게 화산이 됐어요.
그래서 화산이 돼서 올라왔고 거기다 돌이 오면서 아이들이 화산에 뭐 물길도 만들기 시작했고 여기에는 뭐 악당과 어떤 뭐 착한 사람이 있기도 하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만들어내기도 했고 분필은 갑자기 부시니까 약국이 됐고 다양한 놀이들이 아이들이 만들어냈고 그 안에서 계속 변형되는 과정을 저희 스스로 너무 관찰을 한 상황인 거죠. 그 안에서 너무 자유로워 보였고 되게 신선했고 너무 재밌었던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 입장에서는. 네, 그냥 맨바닥에 이렇게 아이들이 누워서 선생님하고 그림을 그리기 이거는 오늘 했던 프로그램이고 네, 파메르 하산을 만들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고 부모님들에게 이 프로그램이 어떠는지에 대해서 조금 저희도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구글 폼으로 설문을 조금 받아봤어요. 어땠는지. 혹은 아이가 노는 것에 대해서 다시 생각한 게 있다면 자유롭게 좀 얘기해달라고 했을 때 내가 지금껏 아이에게 요구했던 것은 부모의 욕심일 수도 있었겠다라는 것들을 알게 됐다고 하는 거. 그리고 장난감이 많이 필요하기보다 일상생활에서 스스로 놀이를 찾고 탐험할 수 있게 하도록 하는 것. 그리고 하찮다 생각한 행위들이 아이들에게 놀이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셨다고 하고요. 그리고 오늘 경험한 것에 대해서 아이가 어떤 대화를 했다면 어떤 이야기였는지 공유해 주세요 라고 했을 때 아이들이 오늘 주체적으로 놀이를 해서 그런지 평소와 달리 먼저 말을 꺼내고 즐겁게 설명하는 듯이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계속 조절조절 얘기를 하고 그 놀이 시간을 또 갖고 싶다는 얘기도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런 조금 평소 저희가 계속 유아기관이나 유치원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했다면 결코 이런 경험은 없었을 것 같아요. 네. 코로나 덕분에 사실 이렇게 조금 한턴 쉼을 가지고 놀이란 무엇인가, 아이들이 어떻게 해야 조금 함께 주체적으로 우리 스스로도 즐겁게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해봤던 프로젝트였던 것 같고요. 내년에도 사실 이게 이어져서 상상예술 공간 안에 실제로 조금 아이들이 자유롭게 놀 수 있는 공간, 자유로운 재료 혹은 자유로운 시간, 조금 더 제한이 없는 공간을 좀 운영하고 싶다라는 조금 계획까지 구체적으로 만들어보고 수 있었던 계기가 됐던 것 같아서 정말 의미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공유할게요. 제 이야기가 좀 길어졌네요. 방금 전 채팅에 군포문화재단 홍윤 선생님께서 네, 쓰레기 분리수거를 아이가 집에 직접 가서 몸소해 보여서 부모님들이 좋아했다는 그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교육 현장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아이들이 일상으로 연결되어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부모님들은 결국 뭐 없어, 뭐 안 가져왔어가 아니라 아이가 몸으로 그러니까 국민선생님 말씀해 주셨던 이야기로 이어지면 제잘 이야기 되어지면 그 속에서 아이의 그 시간을 기억할 수 있는 것 같고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게 되고 그게 타고 올라가서 서로에 대한 믿음으로 연결되어져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문화예술 교육이라고 하는 것에 힘을 바로 아이들이 직접 보여주지 않는가. 그래서 아이들이야말로 우리의 최고의 동업자이다라는 게 이 문화예술 교육 사업을 통해서 좀 드러나는 것 같아요. 시간이 훌쩍 지나버려서 조금 마무리를 지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선생님 다시 한번 뵙는 자리 만들겠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스님들 오늘 주인공이 저는 스님들이기 때문에 스님들의 이야기들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일종의 총평이 될 수도 있고 잔소리가 될 수도 있고 그런 시간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을 보내니까 더더욱 너무 만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사실 모든 분들하고 다 대화하고 싶었는데 그렇지 못해서 조금 아쉽고요. 오늘 낮까지 열심히 좀 정신없이 수업을 하다가 또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니까 그동안 또 정신없이 지나오면서 놓쳤던 것들이 계속 생각이 나고 그 이야기도 선생님들하고 공유하고 싶고
너무너무 만나고 싶고요. 현장에서 이번 연도 너무 고생하셨을 것 같아요. 저도 계속 대면, 비대면 어떻게 하지? 너무 혼란스러운 시기였고 모두 다 그런 시기였을 텐데 그럼에도 지치지 않으시고 함께 너무 열심히 재밌게 그래도 나름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신 것 같아서 항상 응원하고요. 한번 만나서 맛있는 밥 먹으면서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는 또 같이 이렇게 이야기 경청할 수 있고 또 선생님들이 말씀해 주신 것 안에서 같이 이야기하고 하니까 뭐가 좀 채찍이 조금 내려간 느낌? 네, 그렇게 조금 풀린다라는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선생님들. 다음에 만나요. 아무튼 선생님들 말씀 잘 들었고요. 저희도 하남도 역시 다른 기관들이랑 마찬가지로 우리 엄소라 강사님이 대학원 강의 때문에 잠깐 나가셨는데 저희도 사실 되게 강사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게 비대면 교육 어떻게 해야 되나 편견 속에 있었던 것 같은데 올해 가장 큰 성과는 안 된다. 대면 교육이 무조건 최고다라고 생각했던 편견 그리고 온라인으로도 소통할 수 있는 방법들이 너무 다양한 게 많구나라는 거 경험한 한 해였던 것 같고요. 사실은 이제 기회가 된다면 내년에도 저희 강사들하고 상반기에 이런 역량 강화 기간 동안 많이 얘기하고 준비하고 이랬었던 시간이 좀 중요하고 이 사업의 가장 큰 특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도 저희가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대면 교육이 가장 물론 좋지만 비대면에서의 또 다양한 방법들을 연구해보고 개발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조금 아쉬움도 남으면서 저희 이제 다음 주 되면 저희 모든 11개 교육기관 교육이 다 끝나거든요.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렇고요. 사업 운영은 그렇고 지금 되게 많이 얘기하고 싶고 채팅하고 싶고 그런데 좀 답답함이 있었어요, 오늘. 그래서 이 키드드 관련해서 네, 대면에서 만나서 또 나누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고 아니면 줌으로나 한 채널만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반가웠습니다, 선생님들. 오늘 이렇게 뵈서 너무 좋았고, 대면으로 또 만나 뵙고 싶었고, 또 이렇게 뵈서 많은 걸 들어서 배울 수 있었던 것 같고, 많은 자리에서 고생하시고 수고스러운 것도 들어서 너무 좋았었고, 네. 많은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너무 비슷한 시기에 저희가 같은 고민을 했던 선생님들을 이렇게 온라인으로나마 만나 뵐 수 있어서 너무 반가웠고요. 그리고 아까 하셨던 말씀 중에 울퉁불퉁해도 괜찮고 네, 그런 시도가 중요하다. 실험적인 시도 그런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이 되게 용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좀 교환이라든지 그런 프로그램적으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우리가 예술가로서 말씀하셨던 언어라든지 그런 감각을 통해서 아이들을 더 이제 잘 만날 수 있는 방법을 더 연구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술가의 장난질. 네. 그거 오늘 참 기억에 남아요. 제가 이번 사업에 장난을 많이 안 친 것 같다는 그런 반성을 하면서 장난 많이 치면서 다음에 꼭 다시 만나요. 이거 돌아가면서 하는 거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선생님들 얘기를 듣다 보니까 같은 마음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해야 될 진짜 수업은 대면 교육이지만 시대적 상황이 이러하니 모두가 올해 많이 시행착오들이 있었던 것 같고 아마 내년에도 이렇게 해야 된다면 올해보단 조금 더 나은 어떤 출구도 찾게 되고 방법도 알게 되겠죠. 그래서 하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도 사실은 이제 그랬던 상황이라서 아이들을 올해 이제 비대면을 하면서 못 만났던 상황인데 어떻게든 내년에는 코로나가 연장이 되더라도 만나야 되지 않을까. 조금 만나던 어떻게 멀리서 만나던
뭐 그런 방법들도 또 올해를 지내왔던 우리가 내년에 해야 할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또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가웠고요. 되게 올해가 특별한 케이스인지 아니면 계속 될지에 대한 그런 거는 좀 걱정이 되겠지만 어쨌든 비대면이든 대면이든 소통을 하기 위한 애씀이 거기서 오는 뭔가 뭉클함이 있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작가로서 그 하루 종일 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아이들을 만나는 것만으로도 그 작가에게 이제 주는 어떤 자극도 있고 뭔가 감동도 있고 그런데요. 그래서 더 만나고 싶었던 것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오히려 이제 이런 특별한 상황에서 그 문화예술 교육이 뭐가 중요한지, 그러니까 이런 뭐랄까 이렇게 다른 것들이 다 제거되고 뭐가 더 필요한 건지를 더 명확하게 알게 되는 시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스님들과 같은 마음을 확인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만나고 싶고 만나면 또 더 새로운 다양한 재미로운 일들이 벌어질 것 같고 그 스님들 각 단체의 역량과 각 장르별 특징들이 함께 모여진다면 또 새로운 시도와 도전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걸 느꼈습니다. 준비하면서 회장 선생님을 많이 괴롭혔는데 오늘 고생하셨다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더 감사드립니다. 얼마 전에 어떤 전문가분이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비대면 사회인데 이 비대면 사회에서 예술가들이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일까? 다들 갑자기 컨텐츠 키트 제작을 하고 그런 지점들로 나아가고 있는데 그런 걸 배우고 또 시도를 하고 하는데 시도라는 지점에서는 되게 좋은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예술적인 경험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에 대한 거는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저도 그런 이야기에 맞춰서 엄청나게 실험을 했던 것 같아요. 현장에서 선생님들 실험하시는 동안. 그래서 우여곡절도 많고 그랬었는데 얼마 전에 한 어떤 젊은 청년 행정가가 저한테 청년 문화예술 교육, 예비 문화예술 교육자들한테 한마디 뭐 이렇게 기고문을 써달라고 해가지고 A4 용지 한 장이면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써드렸거든요. 어떻게 썼냐면 할 말이 없더라고요. 힘내라는 말밖에. 그래서 힘내라는 말을 A4 용지에 가득 채워가지고 드렸다가 엄청나게 떼치떼치를 당했는데 또 다른 고민지 청년 행정가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안녕이라는 단어도 써주셔야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냥 안녕, 힘내 뭐 이런 얘기로 했는데 선생님들 힘내시고요. 저도 현장에서 엄청 아이들과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또 현장에 대한 물음들은 정작 우리들이 만나는 그런 매개자인 아이들에게 있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예술가가 예술적인 경험을 놓치는 순간 1인 미디어 아티스트가 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얘기들도 엄청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 서로 울퉁불퉁해져 가면서 좀 다양하게 무언가를 피워나가는 시도였으면 좋겠고요. 사실은 이거는 다른데 기고를 하려고 썼던 건데 하나를 읽어드릴게요. 예술이라는 이름에 주눅들지 말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자신이 가진 문화라는 철학적 자세를 바탕으로 예술적 경험을 통해 참여자들과 대화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끊임없는 시도는 예술이 가진 매력 중에 하나니까요.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예술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시도하고 많이 부딪히고 많이 실패도 하고 실패 안에서 되게 새롭고 재미난 창작물들이 많이 나오듯이 지금 이 시점에서도 그런 시도의 시점이 아닐까, 전환의 시점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저는 키드득 초창기 워크숍 때부터 고민지 선생님을 엄청나게, 원혜정 선생님을 엄청나게 괴롭혔어요. 사실은 오늘도 엄청 힘들게 오전에 제주도를 갔다가 비행기를 놓치면 어쩌지?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슬라이딩을 해서 도착해가지고 선생님을 엄청 괴롭혀 드렸는데 지금 이 시간에
현장에 계신 예술 활동가 분들 그리고 참여자 친구들도 엄청 힘든 시기고 또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행정가들도 서로 연결고리들이 있고 서로 협업을 해나가야 되는 시기라고 보거든요. 서로 같이 으쌰으쌰하고 화이팅하고 뭔가 고민의 지점이 있다면 여기 계시는 고민지 선생님께 모든 썰을 풀어주시는 걸로 여기 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다음 키워드가 이거였거든요. 현장에 답이 있다. 약간 오늘 뭔가 얘기 나누면 나눌수록 그래 현장에 실체가 있고 답이 있다를 좀 느낄 수 있었고요. 오늘 되게 울퉁불퉁한 방송을 한 것 같아서 좀 되게 미숙했을지도 모르지만 좀 함께 해주셔서 선생님들께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그냥 항상 같이 고민하고 저도 같이 시도하는 그런 자세를 갖고 있겠습니다. 오늘 같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끝내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